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금년도는 2024년입니다. 지금 중국 대륙에서 일종의 발견되는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는데요. 무슨 1년치도 아니고 2024년도에 1월 달에서 지난달인 4월 달까지 한 10건의 그것도 뭐 웬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인민폐로 억 위엔 규모의 대형 부패 사건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지금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라고 할 수 있는 1월에서 4월까지의 10건에 달하는 대형 부패 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1월에서 4월까지 부패로 재판받은 10건의 억 원대, 이때 억 원 할 때 원은요, 한국 돈 원이 아니라 중국 돈 위엔을 갖다 얘기합니다. 이 10건의 억 원대 뇌물 사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 가운데 금융계에서 3명, 또 담배 회사 2명, 전인대 출신의 1명, 국유기업 2명 등 이 사례를 통해서 보건대 중국의 부패상은요, 그 어느 나라의 어떤 부정부패보다도 규모가 가히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다. 가히 여타 국가에서 부정부패는 중국의 부정부패와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대단한 규모의 지금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진짜 인력 편주에 지나지 않는, 즉 진짜 부정부패한 자들의 규모에 비했을 때는요,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안 되는 규모가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은 전통적으로 갈취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수십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또 그 여인들에게 집을 사주고 온갖 부정부패의 문란한 성생활 이런 것들을요, 소위 말해서 당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10건의 사건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규모가 많은 거 순서입니다. 첫째가 국가연초 전매국의 부국장으로 있는 하택화, 허저화라는 사람인데 9억 4,300만 위엔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80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부행장으로 있는 버밀비에 판이페이라는 사람인데 인민폐로 3억 8,600만 위엔입니다. 세 번째가 운남 담배공업공사 부총경리 있는 고파 꾸보라는 사람인데 이자는 3억 5,400만 위엔을 지금 부정을 했습니다. 넷째는 산동 청도시의 인민대표 부주민에 있는 장석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시준이라는데 이 사람은 3억 1,700만 위엔을 착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상은행이라고 짜오샹인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초상은행 당위의 서기 겸 행장으로 있던 전해우라는 사람입니다. 티엔회이 이자는 2억 1천만 위엔을 착복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산동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손술도라는 사람인데 손수타오 이자는 1억 2,900만 위엔을 부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국은행 회장인 유연가 류리엔커 이자는 1억 2,100만 위엔을 착복을 했고, 여덟 번째는 그 술로 유명한 마오타이 그룹의 회장인 고위동이란 자인데 가오웨이동 이자는 1억 1천만 위엔을 부정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귀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주건곤이라는 자인데 조우젠군
이자는 1억 800만 위엔을 착복을 했고 10번째 국가에너지투자그룹 부총경리 리동은 1억 800만 위엔을 지금 부정으로 걸려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살 때 보면요. 중국에 3대 명절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정인 춘절, 두 번째가 며칠 전 지나간 노동절, 5월 초하룻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0월 1일인 국가 건국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절, 노동절, 건국절 이 3대 명절을 통해서 중국 사회 내에서는 갖가지의 뇌물과 또 금품이 오고 가게 되어 있어요. 뭐 보통 규모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정부패한 자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10명은요. 인민폐, 억 위엔 이상의 부패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던 자들을 발탁했다는 점입니다. 몰랐을까요? 당 중앙에서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서로 눈 감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의 간부 선발은 당 중앙의 조직부에서 검토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청렴 여부를 평가하는 이 평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당의 중앙조직부가 그들이 자체가 이미 부패 중 가장 부패한 자들로 가장 부패한 관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보면 이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바른 인선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그 부정부패의 고위관직의 사람들이 발견이 돼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특이한 인사 정책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명 가운데 두 번째 범일비 파니 페이하고 다섯 번째 티엔회이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가 출신 배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왕치산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왕치산. 이 왕치산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기율위 서기를 역임했던 자고 또 시진핑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시진핑의 가장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왕치산에 이 쫄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파니 페이하고 티엔회이란 이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왕치산은 중국 인민은행장 1994년에서 97년까지 재직 시에 비서로 있던 티엔회이와 또 재무 담당을 했던 파니 페이를 그 휘하에 두고 오랜 세월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부정부패를 같이 해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 가운데 9명의 부정부패자들이 장저민, 강택민 총석이 집권 시부터 본격적으로 부패를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8명은 20년 이상 부정부패를 자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부정부패예요. 그리고 공직은 부업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 억 원대. 지금 1억 위엔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억 원대로 이 부패가 적발되기 전에 반부패 기관과 반부패 책임 관료들은 모두 장님이자 귀머거리였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로 얽혀 있고 같이 부정부패를 하면서 그저 한눈 감고 한눈 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들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왕치산이가
당의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이 당에 우리가 보통 기율검사위 이걸 줄여서요 중지회의라 그럽니다. 당 중앙 중지委员会풀네임 이렇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부정과 부패 속에서 수많은 돈을 착복하고 부정부패를 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에 수많은 각 조직별로 기율검사위원회 그리고 별도로 부처별 감찰위원회 그리고 공안, 검찰원, 최고검찰원 등 반부패 총국 그리고 각급 검찰원의 반부패국 등의 방대한 인원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도 한눈 감고 한눈 뜨고 같이 협조해서 부정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제가 언급했던 상기 10명 모두가 시진핑이 당 18차 대회 이후 입법 활동을 통해서나 정책적으로 본격적인 반부패 운동을 전개한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부패를 자행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전 세계 억 원대 이위엔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이 억 원대 한화로 치면 180억 상당 이런 부패 관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지금도 감소가 되지 않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는 건 이렇게 10명 아주 빙산의 일각만 발가락사이 때만큼 작은 수효들만 지금 잡힌다는 것이 참 중국이 처해 있는 한심한 측면이다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당 20차 대회 이전 10년간 시진핑이 이미 570여 명의 부성장급 이상 고위 관리들과 중간 간부를 부정부패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강택민 시기에 중용된 자들이지만 시진핑이 강택민이 2022년 11월 30일 사망할 당시 위대한 막스주의자로 칭송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시진핑도 당내의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있는 진짜 부패자들에게는 손을 안 대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정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뒤를 이어가면서 끊임없는 부정부패를 지금 감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재수없게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강택민이가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해외 유명 언론사 대표라 하더라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금액을 그 밑에 있는 아래 것들에게 소위 괴어야 가서 헌납하고 바쳐야만 성사가 되곤 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부패가 만연한 공산주의의 모범국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이었습니다.